오늘 할 내용은 감각기관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에 공통적으로 5가지 기본적인 수용기가 있는데 이 수용기들은 받아들이는 에너지 형태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물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즉 수용체를 수용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5가지 감각 수용기는 기계적 수용기, 전자기 수용기, 화학 수용기, 온도 수용기, 통각 수용기를 의미하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수용기는 압력, 접촉, 신장. 여기서 신장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계적 수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외 움직임, 소리 같은 자극에 의한 물리적 변형을 감지하는 것이 기계적 수용기고, 몇몇 동물들은 이 기계적 수용기를 통해서 주변을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설치류에 민감한 수염을 이용해서 근처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죠. 전자기 수용기는 가시광선이나 전기, 자기력 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이고, 어떤 동물은 전자기 수용기를 이용해서 사냥감을 사냥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먹이가 생성하는 전기장을 감지해서 이제 사냥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동물들은 지구 자기장을 인식을 해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방울뱀 같은 경우는 쥐 체온 때문에 발산되는 적외선을 이제 적외선 수용기를 이용해서 감지를 합니다. 온도 수용기는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감지하는 것이고, 사람 같은 경우는 피부에 온도 수용기가 있고, 또 우리 뇌에 이제 시상하부에 수용기가 있어서 피부하고 시상하부 각각의 온도를 이제 시상하부가 종합을 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각 수용기가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 조직에 손상을 주는 자극을 감지하는 것이 통각 수용기고, 통각 수용기를 통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통증은 상당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이제 몸을 피하게 해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또 화학 수용기가 있고, 화학 수용기는 특정한 화학 물질을 인식하는 수용기이고, 후각과 미각이 화학 수용기에 의존합니다. 후각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냄새 물질을 감지하는 것이고, 미각은 수용액의 미각 자극 물질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포유류의 경우에는 5가지 맛을 인식할 수가 있고,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우마미 맛이 그것인데, 우마미 맛은 감칠맛이라고도 하고, 조미료에 들어있는 이제 MSG를 인식하는 맛입니다. 미각세포는 혀에 이제 맛봉우리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혀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져 있는 유두란 것이 있고, 유두 옆면에 보면은 맛봉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맛봉우리에 감각 수용기, 즉 미각 수용기 세포들이 있고, 이 각각의 세포들은 각각 하나씩의 이제 맛을 5가지 맛 중에서 이제 하나씩의 특이적인 수용기, 그러니까 수용체 단백질이죠.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청각과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의 구조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의 구조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 즉 바깥귀, 중간귀, 그 다음에 속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소리란 것은 공기의 진동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이 공기의 진동은 맨 처음에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하고, 이 고막의 진동은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즉 3개의 뼈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 3개의 뼈가 하는 일은 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등자뼈는 난원창이라고 하는 막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고막부터 난원창까지를 중이라고 합니다. 난원창의 진동은
이제 달팽이관 속으로 전달이 되는데, 달팽이관 속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어서 난원창 안쪽으로부터는 이제 진동 매질이 공기에서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달팽이관을 잘라서 이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구멍이 있고, 위에 뚫려 있는 것을 전전개, 이제 밑에 뚫려 있는 것을 고실개라고 하고, 그 사이에는 이제 기저막, 덮개막, 그 다음에 청각 모세포, 털세포죠. 털세포로 구성된 코르티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코르티 기관을 자세히 보면 맨 밑에 이제 기저막,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저막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털세포, 청각 모세포가 되는 거죠. 털세포가 붙어 있고, 그 위로 덮개막이 이제 이 털세포의 털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진동이 달팽이관 속의 액체 진동으로 전달이 되면 그 진동이 기저막을 떨게 합니다. 그러면 털세포가 같이 떨리면서 이 털이 덮개막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기적인 자극이 생성이 돼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의 진동이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이 되죠. 고막이 떨리면 고막에 연결된 세 개의 뼈가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은 결국 난원창의 진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난원창의 진동은 달팽이관 속에 액체의 진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달팽이관을 이제 이렇게 쭉 펴면 이 안에 기저막이 들어있고, 이 기저막의 구조가 난원창에서 가까우면 이제 두껍고 좁은 거고, 난원창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넓고 얇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즉 소리의 크기하고 고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소리의 크기는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를 얘기하는 거고, 큰 소리는 진폭이 큰 거고, 작은 소리는 이제 진폭이 작은 것이죠. 반면에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 즉 소리의 고저는 주파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주파수가 크면 높은 음이 되는 거고, 주파수, 즉 진동수가 낮으면 이제 낮은 음이 되는 거죠. 이건 높은 음, 낮은 음. 그럼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높은 음은, 즉 주파수가 높은 소리는 나눈창에 가까운 쪽의 기저막을 떨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낮은 소리는 조금 더 먼 쪽의 기저막을 떨게 하는 거죠. 좀 더 진동수가 낮아지면, 즉 더 낮은 음은 이제 더 먼 쪽, 가장 먼 쪽을 진동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에 모세포들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제 내가 인식을 해서 높은 음, 낮은 음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각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귀에서는 평행 감각도 이루어지는데, 중력 방향이라든지 이제 앞뒤, 선형 움직임은 남형량, 구형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이제 방고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방고리관의 액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역시 털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입니다. 시각. 빛을 인식하는, 빛을 흡수하는 색소를 가진 세포를 이제 광수용기라고 하고, 우선 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빛이 맨 처음 들어오는 곳, 빛이 만나는 곳이 이제 각막입니다. 각막. 각막을 지난 빛은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동공의 크기는 빛의 강약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받게 되는데,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홍채입니다. 우리 눈 색깔이 이제 홍채 색깔인 거죠. 빛은 수정체,
수정체에서 한번 굴절이 되는데, 즉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은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망막에는 광수용기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광수용기 세포는 원추세포, 간상세포가 있고, 망막에 광수용기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즉 간상세포, 원추세포가 그것이고, 간상세포를 막대세포라고도 합니다. 생긴 모양이 이제 막대기처럼 생겼다는 것이고, 원추세포를 원뿔세포라고도 하지요. 원뿔처럼 생겼다는 것인데, 이 막대기 부분, 원뿔 부분에 각각 원반, 즉 디스크가 존재하고, 이 디스크의 막 속에 광색소가 존재합니다. 간상세포에 있는 색소를 로놉신이라고 하는데, 이 로놉신은 레티날이라고 하는 분자와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합쳐져서 된 것이고, 간상세포는 빛이 약할 때도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색을 구분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원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지만 강한 빛에만 반응을 합니다. 빛을 직접 흡수하는 분자는 레티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레티날이 빛을 흡수했을 때 시스 폼에서 트랜스폼으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뀐 레티날이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 전기적인 자극에 이제 변화를 주어서 그것을 뇌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수용기 세포가 빛을 탐지했을 때 이 전기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야 되는데, 광수용기 세포의 신호를 받아주는 또 다른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신경절 세포, 쌍극세포, 수평세포, 전부 이런 세포들은 광수용기 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하는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이 광수용기 세포의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는 쪽, 즉 광수용기 세포의 앞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뇌로 가기 위해서는 망막을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망막에서 시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 구멍이 있고, 만약에 상이 구멍에 맺혀버리게 되면 이 구멍 자체에는 광수용기 세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성된 신호는 뇌의 뒷부분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는데, 즉 후두 옆에 있습니다. 대뇌의 후두 옆 뒤통수 쪽에 시각 피질이 있고, 왼쪽 눈, 오른쪽 눈에 각각의 눈에서 이제 왼쪽 시야, 각각의 눈에서 왼쪽 시야는 오른쪽 뇌로 전달이 되고, 각각의 눈에서 오른쪽 시야는 왼쪽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고, 그 부분을 시신경 교차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간상세포가 로놉신이라고 하는 광색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추세포는 세 종류가 있었고 포톱신이라고 하는 광색소를 가집니다. 원추세포가 기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되면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